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매입세액 불공제 거래, 일명 불공거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매입세 불공제 거래 프로세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마지막엔 우리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에 출제되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 작성을 어떻게 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입세 불공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우리 더 좋은 교육용 화면에 부가세 부속 서류의 1번 메뉴가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이시죠.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매출과 매입과 기타 자료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신고서 각각에 대한 이해는 조금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가 학습할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매입 자료에서 16번 행이죠. 16번 행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지만 매입한 거래 유형에 따라서는 공제받지 못하는 유형이 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자 합니다. 매입세 불공제는요, 매입을 했을 때 우리가 공제 가능하다, 아니다, 공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구분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매입세 불공제 사유에 해당된다, 공제받지 못한다 라고 한다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셔서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매입매출 전표의 경우에 공제받지 못하는 불공매입은 54번 불공매입을 통해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불공매입으로 전표 입력을 하면 세금계산사케표, 매입세 불공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자동적으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관련 예제 확인하고 저희가 전표 입력과 신고서 반영되는 내용까지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짚고 갈 건 매입세액이 공제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불공제 사유를 명확하게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화면에 전표 입력을 할 때 더 좋은 화면에서 유형을 불공이란 유형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불공제 사유가 보입니다. 매입매출 입력할 때 공제되지 않는다라면, 불공이라면 이 불공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불공제 사유에 대한 내용이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매입을 했을 때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된다, 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공제된다, 되지 않는다 알려주지는 않고요. 프로그램상에서도 자동으로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공제 가능한 거래라면 과세 매입으로 처리를 하셔야 되고, 공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불공 매입으로 처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세금계산학계표 기재되는 내용 중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됐다.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자죠. 공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성명, 공급 받는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작성 연월일과 공급 연월 세액, 이 네 가지 항목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인데, 이 내용이 없거나 잘못 작성되면 그걸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라고 합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되어 있거나 틀리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못 받기 때문에 부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사업과 관련이 직접 없는 지출, 예를 든다면 기부금, 영업 외 비용이죠. 기부금 관련 매입이거나 대표이사 개인 골프채 같은 거 사서 가지급금 처리하는 경우도 부가세 공제는 안 됩니다.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 비용도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요. 접대비 관련 매입세, 물론 현재는 접대비가 접대비란 계정에서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도, 즉 접대 혹은 이와 유사한 지출도 부가세 공제는 받을 수 없고요. 면세사업 관련, 면세는 면세 자체가 부가세 공제가 안 되죠. 면세사업 관련 토지의 자본적 지출, 저희 세무 2급
혹은 전산세무에게 자격시험은 요 정도까지 출제가 되고 있는데 불공제 사유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 내용을 보고 이건 공제가 된다. 과세 매입이다. 이건 공제가 안 되네. 불공 매입이다를 스스로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추가적인 내용은 이론에서 한 번 더 학습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입세 불공제 거래를 입력할 때는 불공제 사유를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불공제 내역이 자동적으로 작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기본의 거래 내용 확인 한번 해보실까요? 자, 수행 과제가 나옵니다. 매입세 불공제 거래 부가세 신고라고 나오고요. 전표 입력을 하고 관련된 자료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한번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강남마트에서 받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강남마트에서 매출채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한다라고 한다면 매출 거래인지 매입 거래인지 판단하셔야 되고요. 과세 여부 판단하셔야죠. 증빙이 무언지 순서대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선 매출 거래 아니죠. 매입이죠. 네, 매입 거래이고요. 과세는 과세 대상 거래는 맞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거래고요. 증빙은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판단하실 거, 이 거래가 부가가치세가 공제가 되는 거래라면 과세 매입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고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래라면 불공 매입으로 입력을 하셔야죠. 자, 잠깐 심호흡 한번 하고 내용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지금 거래는 54번에 불공 거래로 입력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뭐다? 우리가 거래처에 선물할 매출채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했는데 계정 과목이 바로 접대비 관련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매입세액입니다. 부가통제를 받을 수 없는 거래에 해당하죠. 이걸 우리가 전표 입력을 하게 되면 매입세액에서 세금 계산서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는 10번행에 반영이 될 거고요. 더 중요한 건 불공으로 전표 입력하게 되면 16번행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자, 결론적으로는 불공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일반 매입란에도 들어가지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한 번 더 들어가기 때문에 결론은 매입세액으로 반영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될 게 불공거래가 특이한 점이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원칙은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공제를 못 받음으로 해서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반드시 구분할 건 세금 계산서가 아니고요. 만약에 이 접대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예를 들어 카드 결제를 했는데 접대비란 말이에요. 부가공제 안 되잖아요. 접대비니까. 그런 경우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불공제 거래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불공은 반드시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입이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 계산서 있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게 불공제 사유에 해당돼서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불공으로 입력을 합니다. 한 번 더요. 매입이고 세금 계산서 있고 공제 대상이 아니어야 불공으로 입력합니다. 접대 거래를 신용카드로 입력했다, 매입했다라고 한다면 매입은 맞지만 세금 계산서가 없기 때문에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는 불공으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요. 불공을 선택하는 순간 10번 혹은 11번 세금 계산서 수치분과 16번이 동시에 반영이 된다는 거죠. 세금 계산서 있는데 공제가 안 되니까 공제를 못 받는다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신용카드 거래는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에 옮겨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방금 설명드렸듯이 불공 매입으로 거래자로 입력하면 세금 계산서 수치분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동시에 반영된다라는 내용은 꼭 데리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시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회계 처리를 추정을 한번 해보자면 거래 유형은 54번의 세무구분은 불공이고요. 300만원의 부가세 30이 있는데 공제 못 받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차변의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죠. 금액이 300이 아니라 330만원이 들어옵니다. 부가세가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공급가액하고 합해져서
플러스된 금액이 접대비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이 불공제 사유, 공제 못 받는 사유는 명확하게 작성하셔야 되고요. 제가 영상을 찍는 오늘 기준에서 저희 아직 더존 프로그램은 이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어져 있지 않는데 K11 기업 업무 추진비로 완전히 싹 다 바뀌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전표 입력 한번 해보고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가볼 건데, 자, 먼저 작성 예제는 저희 더존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화면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열어주실 거고요. 거래일은 8월 달의 11일입니다. 8월의 11일. 자, 날짜 작성하셨고요. 유형은 54번의 불공으로 작성해 주시면, 자, 불공, 공제가 안 된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매입이고요. 세금 계산서에 있는데 접대비니까 접대 관련이어서 공제가 안 된다. 따라서 54번의 불공을 선택하니 컴퓨터가 물어보는 거죠. 불공이라며. 오케이. 그러면 그 사유가 뭐냐라는 거죠. 저는 접대 관련 9번에 있습니다. 접대비 관련인데 K11은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으로 나올 겁니다. 확인. 자, 분명히 저는 접대비라고 넣어볼게요. 수량단가 지나서 공급가액이 300만원인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 거지 부가세가 없는 건 아닙니다. 부가세는 있습니다. 300만원 10%, 30만원의 부가세가 있는데요. 자, 거래처는 강남마트고요.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숫자 1번에 전자로 걸어주시고 분계는 혼합으로. 하단 차변에 원재료가 뜨는데 우리는 원재료가 아니라 접대비로 가셔야죠. 접대비 조회하니까 계정 항목은 바뀌어져 있네요. 접대비에 기업 업무 추진비 나옵니다. 813번 선택할게요. 금액이 공가에 300만원에 부가세 30이 제가 뭘 잘못 건드려서 330이 나오셔야 됩니다. 자, 이 330만원은 공급가액 3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합해진 금액인데 불공, 공제를 못 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자동으로 합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합한 게 아니라 자동으로 합해진 겁니다. 330만원 라인 바꾸시고 대변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그러니 확인을 안 하고 왔네요. 네. 내용을 보면 외상이라고 되어 있죠. 외상 돈 지급 안 했다라는 거죠. 미지급금 330만원. 차변에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대변에 미지급금, 부가가치세는 어디 갔느냐?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접대비에 합해져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이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부속서류 안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보시면 이익이 예정으로 조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입력한 내용이 매입에 보시면 한 건 있는데요. 강남마트에 분명히 300만원에 부가세 3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가세는 있지만 공제는 못 받는다라는 거죠. 세금계산 합계표는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건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이게 예정기간에 부가세 신고서를 할 건데 7월에서 9월까지로 검색을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다른 내용이 있는 건 그게 고려치 마시고 저는 매입만 살펴보겠습니다. 매입을 한 건 입력했는데 10번행에 보시면 300만원에 30만원 한 건 입력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300에 30만원이 불공, 부가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16번행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내가 불공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10번과 16번 두 번 들어감으로 해서 매입세액에 잡히지만 공제 못 받으니까 없애버린다. 결론은 매입세액을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처리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전표 입력만 정확하게 하신다면 세금계산 합계표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될 거고요. 지금 문제에 대한 전표 입력하실 때 조금 조심할 부분은 계정 과목이나 금액에 대한 확인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가보시죠. 항공자동차 정비에서 업무용 승용차 2000cc 차를 수리하고 세금계산서 받았대요. 수익적 지출로 처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입이고요.
순서대로 매출인지 매입인지 과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증빙이 뭔지 확인한다 할 때 지금 거래는 매입 거래이시고 과세가 되죠. 부가세 있는 거래입니다. 증빙이 세금 계산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금 계산서 매입 거래가 있을 때 부가세 있는 걸 세금 계산서 매입 거래가 있을 때 우리가 과세가 되냐 안 되냐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부가정제 받을 수 있으면 어떻게 과세 매입으로 가셔야 되고 부가정제를 못 받으면 불공 매입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은 불공 매입 거래에 해당합니다. 왜? 승용차를 수리하는데 몇 cc라고요? 2000cc요. 개별 소비세 부과되는 1000cc 이상의 차죠. 우리가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는 1000cc 이상의 차에 대한 유지, 구입 비용은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승용차 관련 불공 매입 거래가 되겠고요. 당연히 매입했으니까 세금 계산서 수치분에 들어가는데 지금은 수익적 지출이니까 10번행에 들어갈 거고요. 세금 계산도 있지만 공제를 못 받으니까 몇 번행에 16번행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반영이 되겠죠. 자, 분기 추정해보면 유형은 54번의 불공이고요. 사유는 승용차 관련입니다. 계산 과목은 차량 유지비로 들어가지겠죠. 자, 돈은 지급 안 했다. 외상이다. 미지급금으로 전표 입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입 전표 입력 갈 거고요. 전표는 8월 달에 12일 날짜로 갑니다. 자, 유형의 54번의 불공. 당연히 불공제 사유가 뭐냐라는 거 확인하신다면 3번의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지 되겠죠. 자, 분명은 차량 수리로 하죠. 수량단가 지나시고 금액이 얼마냐? 금액이 150에 부가세가 15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급가액에 150만원, 부가세는 15만원. 자, 거래처는 항공 자동차 정비로 입력하겠습니다. 전자세금 숫자 1번 걸어주시고 분계는 3번에 혼합하셔서 차변에 원재료가 아니고 차량 유지비 800번대 차량 유지비 선택했고요. 원래 150만원의 차량 유지비인데 부가세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부가세 금액이 포함되어서 차량 유지비가 165만원으로 나옵니다. 대변 미지급금 처리될 거고요. 165만원. 지금 입력된 불공제 거래가 세금 계산서가 있기 때문에 세금 계산서 합계표에 가시면 조회 누르시면 방금 입력한 내역이 반영이 될 거고요. 한국 자동차 정비 세금 계산서 있어서 부가세 공제를 받아야 되니까 신고서에는 당연히 10번행에 반영이 될 건데 불공제 거래니까 16번에 한번 더 들어가서 매입세액이 없어지는 결과를 가져올 겁니다. 조회 통해서 불러오게 한번 해주시면 10번행의 금액이 450만원으로 커진 거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16번도 450만원으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불공제 거래는 앞에도 얘기했듯이 세 가지 조건 지켜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입이고요. 세금 계산서 있어야 됩니다. 매입 세금 계산서 원래 과세 매입이지만 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불공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K랩 화면을 지금 띄웠고요. K랩 화면에 매입 매출 전표 확인만 한번 해드린다면 더전과 형태는 똑같습니다. 방법은 살짝 조금 다른 뿐인데 K랩의 매입 매출 전표에서 만약에 7월 25일 거래에서 제가 유형을 불공으로 그 K랩은 아래쪽에 부가세 유형이 나타나니까 매입의 54번의 불공을 선택한다면 더존과 달리 좀 전 우리 더존은 불공 선택하니까 옆에 이렇게 불공제 사유가 떴지만 K랩은 불공제 사유가 어디 있냐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기 요게 입력하는 방법의 간단한 차이다. 요 차이점 빼고는 입력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할 때는 사실은 AT 시험을 치느냐 전산 세무 시험 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두 가지를 선택을 해서 실습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표 입력은 AT에서 했으니까 더존에서 했으니까 하나 더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 중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이라고 있습니다.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은
우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라고 선택한 내역이 자동적으로 작성되는 서식인데 기간을 2기 예정 7월부터 9월까지로 검색을 하면 내역이 보입니다. 1번부터 불공제 사유가 있고요. 저희가 점표 입력할 때 불공제 사유를 선택을 하면 그 내역에 맞춰서 자동적으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 작성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뭐라고 했냐면 불공제 사유는 정확하게 선택을 하셔야 된다. 그 이유가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 작성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점표 입력하면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저희 2건 입력했고요. 승용차 1건, 접대비,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 1건 이렇게 2건 확인을 시켜드렸습니다. 매입매출 점표에서 불공으로 54분의 불공으로 점표 입력을 하게 되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 작성이 되는데 지금 보신 화면은 더 좋은 스마트 실무 버전의 화면입니다. 화면 구성만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고요. 저희 교육용에서는 방금 확인하신 매입세 불공제 내역을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질문을 드리자면 이 매입세 불공제 내역이라는 내역이 작성하는 거냐 작성되는 거냐 라는 걸 여러분들이 판단을 조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이 내역은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게 아니고 작성되는 겁니다. 어떻게? 점표 입력만 하면 매입매출 점표에서 54번의 불공으로 점표 입력을 하면 얘는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작성이 되는 거고요. 저희 2건 점표 입력을 하셨는데 8월 11일 날 선물 세트 접대비죠. 기업 업무 추진비 그리고 12일 타이어 교체, 차량 수리, 수리비, 차량 유지비 2건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금까지 불공제 사유 기억해달라 부탁드렸고 관련 거래 예제를 불공으로 입력하고 신고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 자동 조회되는 내용까지 확인해 보셨는데 분명히 이 내용은 우리가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 사유 선택하면 자동으로 작성이 되는 거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저희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K립에서 보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입니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작성하는 게 아니라 작성되는 건데 저희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에는 작성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은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뭐가 문제냐? 작성을 하고자 할 때 공제되냐 안 되냐는 판단, 즉 매입세액 불공제 유형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아셔야 되고 혹 애매하면 내용을 직접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공제된다, 되지 않는다는 직접 판단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희 예제 문제 확인해 보시죠. 다음 절을 이용해서 우리 회사의 1기 확정기간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뭐 하시오?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은요, 작성되는 거냐, 작성하는 거냐 라고 묻는다면 얘는 작성되는 것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전산세무 자격시험은 작성되는 거지만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에 대한, 즉 불공제에 대한 거래에 대한 내역을 이해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작성해라 라고 문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1번부터 7번까지 내역을 가지고 공제된다, 안 된다를 직접 판단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데, 자, 프로그램 한번 보시겠습니다. K립 프로그램이고요. 부가가치를 눌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될 건데, 자, 54번의 매입매출 점표에서 54번의 불공을 선택하면 세금계산수치분 10번이나 11번과 16번 행에 동시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다만 일반적인 문제는 얘를 작성하라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중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작성해라. 자, 우리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을 2기 예정으로 본다라면, 조금 전에 문제 1기 확정이라고 했었죠. 1기 확정이라면 4월부터 6월 기준에서 조회할 때 54번의 불공유형으로 전표 입력을 하면 얘는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작성이 되는 거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작성해라 라고 문제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용 하나씩 확인 한번 해보시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작성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지금 7건의 거래 내용을 보고 공제가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1번 봐볼까요? 휴대폰을 10대를 400만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이걸 구입해서 전량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럼 이게 계정 과목이 뭐냐라는 거죠. 휴대폰을 사서 거래처에 줬다라는 건 계정 과목이 접대비죠. 이건 접대비 관련, 즉 기업 업무 추진비 관련이기 때문에 얘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거래를 전표 입력한다면 당연히 54번으로 전표 입력이 되겠죠. 우리는 전표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어떻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을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을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공제 안 된다. 사유가 뭐라고요? 거래처에 선물 주는 기업 업무 추진비 접대비 관련이죠. 그래서 한 건이 있고요. 금액이 얼마냐? 전화 10대 총액이 400만원으로 작성이 된다.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우리 회사에 업무용 승용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한대요. 근데 이 차가 1600cc랍니다. 1000cc 기준에서 초과되는 차들은 개별 소비세가 부과되어서 부가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승용차 수리인데 이 건도 역시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는 불공거래에 해당합니다. 자, 왜 1600cc 업무용 승용차는 1000cc 이하는 공제가 되지만 초과되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차량은 공제가 안 됩니다. 금액 10만원이시죠. 마찬가지 매입세 불공제 내역은 원래는 작성이 되는 거지만 전표 입력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직접 작성한다라면 한 건이 있는데요.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자동차 구입 및 유지 관련 한 건 금액이 10만원. 자, 부가세는 만원 작성하셨고요. 3번 가볼까요? 면세 사업에만 쓰려고. 원래 면세는 부가세 공제를 못 받습니다. 따라서 면세 사업에 쓰기 위해서 매입한 거, 즉 면세 사업 전용 매입, 면세 사업 관련된 내용은 부가세 공제가 안 되시죠. 계산 과목은 소모품비인데 면세 사업 관련 내역이어서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없다. 전표 입력한다면 불공 매입으로 입력이 될 거고요. 금액은 25만원 나옵니다. 세 번째도 부가세 공제가 안 되는데 면세사업 관련이죠. 한 건 25만원, 부가세는 25,000원. 자, 작성을 했고요. 네 번째, 대표이사 개인적인 용도의 골프채를 산답니다. 50만원 부가세 별도인데요. 지금 내용은 업무와 무관 지출이 됩니다. 대표적 골프채는 대표적인 업무 무관 지출이고요. 업무 무관 지출은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니죠. 대표적인 업무 무관 지출은 대표적 골프채 아니면 기부금, 영업의 비용이 해당되십니다. 자, 금액 50만원 나와 있다. 이 내역에 대해서 불공제 내역을 작성한다라면 사업과 무관한 지출을 될 거고요. 한 건에 50만원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 부가세는 5만원요. 다음 5번 거래처 원재료 매입할 때 수취한 세금 계산서 내용 중에 부가가치세가 누락됐다. 저희 세금 계산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필수적인 내용, 그걸 우리는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했고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틀리면 세금 계산서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이 있고요. 자, 금액 제가 확인하러 왔네요. 금액이 얼마냐면 80만원 되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입니다. 첫 번째 한 건 있고요. 금액은 80만원. 다음 6번에 가시면 거래처에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의 회사명과 주소가 오류다라고 되어 있네. 우리는 매입한 공급 받는 자입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지 기재사항 따질 때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상호 성명이 정확해야 되지만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 등록번호만 정확하면 되죠. 회사명이나 주소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 하더라도 부가공제는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있으니까 51번에 과세 매입으로 입력될 거니까 매입세 불공제 내역,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내역은 작성되지 않습니다. 왜?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7번 갑니다. 상품 매입한 게 있는데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착오로 일부 오류 기재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세금 계산서는 어떻다? 정확하다. 다시 하면 우리가 수치한 세금 계산서는 정확한데 전산상에 내가 등록하면서 오타가 났다라는 거죠. 이런 경우는 부가가치세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잘못 적힌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문제 나와 있는 전체 7건 중에 위에 나오는 1번부터 5번까지 5건은 부가공제가 안 되는 거고 6번, 7번 2건은 부가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1번부터 5번까지 5건에 대해서 매입세액 불공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를 지금처럼 작성을 했다라는 거죠. 마무리하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는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되는 건데 저희 전산세무 2급 시험에는 작성을 하라라고 나온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거래 내용을 가지고 이게 공제가 되냐 되지 않느냐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특히 과세 기간에 들어가셔서 관련 거래 내역을 작성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7건 중에 공제 불가능한 5건 내역 작성 보여드렸고요. 관련된 답 그리고 설명도 제가 좀 착하니까 정리를 한 번 더 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저희는 전산세무 2급 자격시험과 관련된 매입세 불공제 처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문제 유형은 불공제 유형을 전표 입력하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고 부가가치세 부속서류 작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작성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불공제 사유만 정확하게 구분하신다면 서식 작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요. 필요한 내용은 반복 학습해주면 좋겠습니다. 질문은 참 좋은 습관입니다. 학습 중에 궁금하거나 애매한 내용은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다른 내용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